전국 최초 12개 도시 자전거 라이딩 배틀,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푸른 하늘도 되찾는 코로나19 비대면 출퇴근 프로젝트 2020년 전국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지성입니다. 오늘은 행복자전거 이상현 대표님을 모시고 자전거 구입부터 기초, 관리, 수리까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출퇴근 챌린지 시작하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알찬 교육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전국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가 어떤 행사인지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님께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가 어떤 행사인가요? 네, 잠시 좀 들고. 네. 예.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는요, 올해 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녹색 교통을 실현하고자 자전거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참여 기간이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12개의 도시에서 같이 이번에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출근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것이 이제 점수로 환산돼 갖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잠시 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에서 이 에코바이크라는 앱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에코바이크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자전거를 타실 때 이 에코바이크에서 주행 시작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되고 다 타시고 나서는 종료를 누르시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환산이 되고 점수도 매겨지게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전거 기초 관리 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전거 이상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자전거 이상현입니다. 네, 행복자전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은 아파트 단지 및 그 거리에 방치된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친환경 재생 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예, 물론 신제품도 판매, 수리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도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요. 예. 오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자전거가 엄청 많은데 자전거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구입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전거는 자신이 타는 용도와 체격에 맞는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자전거 종류에는 MTB, 로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특수 자전거가 있고요. 처음으로서 MTB는 산악지역 및 비포장 도로를 타는 자전거로 바퀴가 넓고 그리고 그 돌기가 두꺼운 게 특징입니다. 혹시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산악자전거. MTB 자전거가 어떤 예. 이런 자전거를 MTB 자전거라고 하고, 산악이라든지 이제 거친 길을 달릴 때 필요한 MTB 자전거는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충격 흡수에 용이하고 안정적인 그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드 자전거는 포장된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용도의 자전거입니다. 포장된 도로를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타이어가 얇고 타이어 공기압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면과의 그 마찰이 없이 마찰을 최소화해서 속도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드롭바를 사용해서 낮은 자세로 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서 속도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MTB와 로드가 결합된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퀴가 얇고 라이저바나 플랫바를 사용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그 안정적인 주행에 유리합니다. 예, 만약에 제가 이제 하루에 편도로 한 10km 정도 출퇴근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예. 어떤 자전거가 좋을까요? 10km 정도라고 하시면 그 하이브리드나
그 MTB를 추천드립니다.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세 면에서 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 더 허리를 많이 숙이고 해서 좀 불편한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가 여기 나오는 이 자전거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손잡이는 일자로 되어 있고, 예. 그 일반적으로 예. 바퀴는 얘는 좀 로드보다는 좀 두꺼운 그런 예. 자전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자전거를 탈 때 갖춰야 될 장비나 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용품으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헬멧입니다. 뭐 헬멧은 착용 의무화가 돼서 뭐 단속이나 이런 건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물쇠, 뭐 전조등, 후미등, 고글, 그리고 장갑 정도가 되겠습니다. 헬멧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해도 주위 상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낙차가 되었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큰 요소이고요. 그리고 전조등이나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시야 확보와 다른 사람이나 차량으로 하여금 나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전조등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한 각 부분 명칭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핸들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자전거를 일단 놓고 이렇게 좀 부분을 보면서 예. 네. 먼저 대표님 자전거 좀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전거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조향 부분, 그리고 크랭크나 체인, 변속기가 달린 구동계 부분,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는 제동 부분, 그리고 바퀴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박노훈 회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3가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좀 간단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바람 넣기 요령과 팁이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밸브 방식이 전반적으로 MTB와 로드, 하이브리드에 많이 사용하는 프레스타 방식입니다. 프레스타 방식은 일단 마개를 따고 안에 3분의 2 이상 오픈을 한 후 한번 눌러주시고, 누르는 이유는 기존의 그 타이어 튜브에 있는 공기압이 잭을 밖으로 밀고 있어서 펌프 힘으로는 이 잭을 안으로 못 넣을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일반적으로 프레스타라 하면 변환 어댑터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일반 펌프, 던롭에 사용하는 펌프를 사용해서 주입을 하면 됩니다. 또 혹시 그 바람을 때 공기 에어를 주입할 때 좀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하이브리드나 로드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적정 공기압을 주입해야지만이 펑크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펑크 확률이라 하면 공기압이 적정치 않고 부족하다 하면 도로 부분에 그 경계석 부분에 바퀴가 눌려가지고 그 펑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체인 청소와 기름칠에 관한 건데요. 체인 청소를 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횟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체인 청소와 오일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티슈와 마른 헝겊과 그리고 체인 오일이 필요합니다. 체인 오일은 체인 오일을 구매할 때 어떤 걸 구매를 하나요? 체인 오일 같은 경우는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예, 습식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건식을 사용합니다. 한번 주요 방법으로는 먼저 기존의 흙먼지나 흙먼지가 달라붙은 부분을 일단 물티슈를 이용해서 제거해 줍니다. 제거하는 요령은 페달을 뒤쪽으로 돌려서 돌리면, 그러면 물티슈 잡은 손은 고정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페달만 이렇게 돌려주면 쉽게 되네요.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체인에 묻은 오염물을 예,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티슈기 때문에 약간의 물 성분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해서 마른 헝겊으로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 주요 방법 또한 페달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롤러 부분에만 주입을 하게 됩니다. 한 몇 바퀴 돌리는 게 적당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만 돌린 후에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도록 2바퀴 정도 더 돌려줍니다. 예, 이렇게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인 오일 같은 경우에는 롤러 부분에만 주유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 묻은 체인 오일을 처음과 마찬가지로 양쪽을 잡고 페달을 뒤쪽으로 돌려 닦아줍니다. 이 부분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도포를 하고 나서 예. 다시 닦는 이유가 뭐죠? 외쪽이나 내 쪽에 그 체인 오일이 주유가 되어 있으면 공기 중에 흙먼지가 유착돼서 예. 체인이나 스프라켓, 이 크랭크 톱니의 마모도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닦아내줍니다. 밑에만 닦아주는 거군요. 예. 양옆에 예. 그럼 여기 이거 기어라고 하나요? 예. 야, 이쪽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헝겊을 이용해서 제일 윗단부터 틈을 마른 헝겊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렇게 오일을 발라주거나 그런 건 체인에 그 주유된 오일이 예. 변속을 하면서 다 같이 주유가 되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 네. 다음 네, 기름칠 하시는 장면 보여주셨는데 혹시 네.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 달에 한 번 주기를 좀 보통 주행 키로수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마르기 바로 전에 주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바퀴 교체를 혹시 좀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걸 예.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맨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포크가 나와서 그냥 들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바퀴를 그냥 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사장님께서 바퀴만 빼갖고 오라고. 근데 이제 문제가 바퀴는 잘 뺄 수 있는데 넣었을 때 좀 잘못하면 또 빠질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몰랐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뒷바퀴를 이용해서 타이어 및 그 튜브 교체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바퀴 같은 경우에 뒷바퀴 휠 탈착을 위해서는 가장 낮은 기아의 변속이 선행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일 낮은 데가 제일 작은 곳인가요? 기아가? 높은 기아가 제일 밑에 반대군요. 낮은 곳으로 가장 작은 게
가장 높은 단수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QR 레버 방식인 앞바퀴를 이용해서 예. 먼저 타이어를 휠을 제거하기 탈착하기 위해서는 이 파이프 가이드를 일단 빼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브레이크 슈 간격이 이 타이어보다 좁기 때문에 나중에 QR 레버를 탈착을 해도 타이어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슈를 제거를 하고 QR 레버를 노트를 돌리게 됩니다. 돌려서 하이브리드나 MTB를 보면 밑에 이탈 방지를 위해서 돌기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돌기가 빠질 만큼 충분히 너트를 풀어줍니다. 그 상황에서 핸들을 잡은 후에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이 상태로 놓고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 밸브를 열어 공기를 빼내줍니다. 충분히 다 빼내주고 빼낸 다음 그 타이어 비드가 림에 붙어 있지 않도록 중앙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이 림과 예. 타이어 비드가 떨어지도록 타이어를 중앙으로 위치시켜 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래야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타이어가 탈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서 타이어 비드에 넣고 제낀 후 스포크에 걸어줍니다. 다시 한번 건너뛰어서 넣고 스포크에 걸어줍니다. 한번 넣고 주고 이 정도 되셨으면 어느 정도 공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왼손으로 타이어를 잡고 오른손으로 느슨하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밸브 있는 반대쪽에 튜브를 제거 후 밸브 쪽은 앞으로 잡아당겨서 타이어가 튜브가 빠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밀어서 탈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펑크가 나거나 이제 교환할 때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면 되는 거군요. 예. 장착은 탈착의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먼저 밸브를 넣어준 상태에서 끝까지 밀어넣고 타이어 위치시킨 후 튜브를 타이어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튜브가 꼬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튜브는 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나요? 튜브도 외부 물질에 의해서 펑크가 나거나 장시간 사용으로 그 자연광이나 이렇게 노출이 지속되다 보면 약화되기 때문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역순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밸브 쪽을 먼저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넣으면 이 안에 있는 튜브가 씹히기 때문에 밸브를 바깥으로 밀어준 다음 타이어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동일하게 튜브가 씹히는지 확인을 해가며 타이어를 체결해 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질 않아서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만약에 힘으로도 되지 않는 상황이면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서 안에 튜브 상황을 확인한 후 림에 걸고 살짝 제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체결 상태를 확인한 후 너트를 잠그고 이제 공기를 주입하면 되겠습니다. 네. 부품을 분리하고 안 잊어버리게 잘 옆에다 놔야겠어요. 아, 예. 대표님, 제가 이제 자전거 탄 지 한 1년 됐는데요. 예. 한 4,500km 정도 탔어요. 그러면 타이어를, 대단하십니다. 예. 타이어를 언제쯤 갈아야 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상태일 때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타이어는 이 겉표면에 보이는 트레드인데 트레드가 3분의 2 마모 이상 마모가 되고 돌기가요? 예, 돌기가 3분의 2 마모가 되고 옆에 크랙이 발생됐다거나 찢어짐이 보인다거나 하면 교체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바퀴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핸들바를 잡고 타이어가 일직선이 되게 체결을 한 후 다시 QR 레버를 돌려서 너무 꽉 조이지 않게 QR 레버가 45도 정도에서 가장 큰 힘을 받는 시점에서 눌러서 손바닥 안쪽으로 눌러서 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프 가이드를 좀 빠진다, 안 빠지네. 파이프 가이드를 홈에 맞춰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QR 레버라고 하나요? 예. 이게 이런 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있죠. 다른 형태도. 예,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거 조일 때 그게 제일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다 완전하게 딱 조여졌는지 그런 게 제일 좀 헷갈리긴 하는데 지금 이 QR 레버가 제 거랑 좀 달라갖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안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요? 안장은 어떻게 이제 수평을 맞추는 건가요? 안장 네일 방식인데요. 뒤에 육각 볼트를 풀어줍니다. 여기서 풀어주시면 앞뒤로 안장 앞뒤로 수평 및 전후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간격 조정도. 혹시 뭐 되게 안정된 그 자세라고 하나요? 그 방향 뭐 이런 게 있나요?
보통 기준은 수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최대한의 그 주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살짝 숙이는 그런 자세도 있습니다. 그럼 수평을 맞추는 건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육안으로 확인해서 지면과 수평이 되게끔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 체인이랑 페달 등 소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브레이크에서도 소리가 나는데 예. 이 소음이 왜 나는지 체인이라든지 페달에서 소음이 나는 이유 딸깍딸깍 하는 뭐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예. 자전거 소음으로는 일단 체인 소음은 오일 주유가 안 돼 있을 경우에 쇠와 쇠가 부딪히는 끼릭끼릭 하는 소리, 그거 같은 경우는 오일 주유를 통해서 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체인 쪽에서 변속기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된 상황에서는 체인과 앞변속기가 닿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검을 통해서 변속기 조절을 통해서 소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대건 회원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체인 교환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체인 교환 시기는 보통 일단은 뭐 타는 그 라이더의 체중이나 아니면 지형이나 아니면 라이더의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보통 3,000km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데 가장 확실한 거는 샵에 방문하셔서 체인 체커기로 체인을 체크한 후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인 체크기를 통해서 얘는 교체 여부를 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뭐 까먹은 게 있는데요. 브레이크에서도 이렇게 잡을 때 소리가 나는 게 있는데 제 건 이제 뭐죠? 유압식이라고 하나요? 디스크 브레이크. 그럴 경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패드에 그 이물질이 묻어 오염되면 패드에서 끼익 하는 잡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끼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통 이런 V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 패드가 오염되거나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지속적으로 잡았을 때 이 알루미늄 가루가 패드 사이로 분출되지 못하고 알루미늄 가루가 뭉쳐서 치익 끓는 그런 소리가 발생합니다. 그럼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나요?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세정액으로 닦아내고, 패드 같은 경우는 한번 오염되면 소리가 안 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패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타다 보면 뭐 기아 중에서 어떤 기어는 소리가 나고 어떤 기어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가장 높은 기어에다 두고 한 몇 개월 탔습니다. 이제 그것만 타다 보니까 막 뚝뚝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기어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꼭 한 기어에서만 그런 소음이 나더라고요. 가장 힘이 받는 기어를 혹시 사용하셨습니까? 가장 힘이 받는 기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체인 마모도가 심해지면서 뒤에 그 스프라켓, 가장 큰 단수의,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 가장 높은 단위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단에 코그가 기존에 마모되었던 체인으로 인해서 체인이 살짝 밀리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코그의 마모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를 교체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인 만큼 마지막 장에 코그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닳아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드득하는 소리. 예. 맞습니다. 툭 내는 소리가 이렇게 한 바퀴. 예, 한 바퀴마다.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걸로만 장거리다 보니까 그걸 타게 됐는데 그 소리 나서 이제 그 밑에 단계 지금 타고 있는데 또 그게 소리 나면 또 단계를 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예. 네. 또 질문이? 네. 다음으로는 세척하는 방법 등 자전거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탔을 때 뭐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평상시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비 오는 날 라이딩을 한 후에는 마른 헝겊으로 그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자전거 세척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 중성세제에 물을 타서 좀 부드러운 스펀지로 구석구석 닦아주고 나중에 그 호스에 압이 세지 않게 흐르듯이 거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흐르듯이 해도 앞적인 요소가 회전 부위, 그러니까 이 부분, 뭐 크랭크 부분, 이쪽 부분, 요런 회전 부위에는 베어링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이 센 부분으로 이런 비비 부분이나 회전 부분에 직접적으로 쏘인다면 그 그리스가 흘러내릴 수 있어서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위에는 압이 센 물을 사용하지 않고 혹시 체인 부분도 똑같이 닦으면 될까요? 똑같이 닦고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그 체인 오일을 주유해야 합니다. 자전거 피팅은 자전거를 자기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가장 효율적인 자세와 그리고 그 페달링에 가장 강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피팅 가장 간단하게는 내가 자전거에 올랐을 때 뒤꿈치를 대고 가장 편안하게 돼서 내려갈 수 있는 단계. 다리를 편안하게 밟았을 때. 요런 게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심을 체크해서 인심 길이를 측정 후 인심 길이에 0.883을 곱해서 나온 길이를 크랭크 비비 중앙부터 이 안장 길이를 맞추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일단 헬멧을 꼭 착용해야 되고 자전거 전용 신발이나 아니면 운동화를 좀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이나 우회전 할 때는 항상 차량을 좀 조심해 주시고 주정차 차량 옆으로 지나갈 때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차도와 자전거 도로 경계가 되는 경계석을 넘을 때는 45도 이상으로 주행을 하셔야지 앞바퀴가 꺾여서 낙차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시에 도로나 자전거 도로는 미끄러워서 항상 코너링이나 브레이크를 잡을 시 조심 좀 하셔야 되고 더더욱 차도에 횡단보도 도색된 부분은 미끄러우니까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간단한 수신호 이런 것도 있나요? 요즘에는 동호회들
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안전을 위해서 수신호는 기본적으로들 다들 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먼저 정지, 예. 90도, 팔꿈치가 90도 된 상태에서, 예, 주먹을 쥐고 정지, 예. 그리고 다음에, 그냥 견적 뽑아 주시면 제가 네, 정지는 손을 90도로 해서 이렇게. 예. 그리고 오른손을 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90도, 180도 우회전. 네. 그리고 왼손을 90도로 해서 180도 핀 상태 좌회전. 네. 그리고 45도로 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서행. 살살. 네. 그리고 도로 파손이나 구멍이 생긴 곳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가리키면서 홀,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아지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일렬로 이렇게 주행하라는 의미에서 손가락을 하나를 펴서 일렬, 예. 그리고 이제 도로가 넓어져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V자에서 2열,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처음 봤는데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상현 대표님의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요. 네. 저희 혹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 예. 네. 네, 완벽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들어봐서 모르는 거 부분들은 뭐 인터넷을 찾으거나 그런 유튜브를 찾아서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이해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자전거 관리 이런 수리에 대해서 기초 정도는 조금 습득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강의를 듣고 좀 큰 그림을 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행복자전거 이상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2020년 전국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맞이하여 자전거 구입 및 기초관리 수리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